138에서 여기 138쪽을 보면 조합원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또 여기도 재건축에서의 분양 자격하고 재개발에서 분양 자격이 달라져요. 먼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가지는 분양권 수는 이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밀억제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 이 근로자, 숙소 또는 이제 그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뭐 국가, 지방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뭐 국가 규정 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른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이런 사람을 같은 경우는 토지 등이 가지고 있는 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만큼 이제 그 분양 자격이 주어져요. 과밀억제권이 위치하지 아니한 일반 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건축에 지금은 재건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에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경우, 아까 좀 전에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 지역도 아니고 과밀억제권도 아닌 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권을. 그렇지만 이번에 또냐면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면서 과밀억제권 여기에 있다면 몇 개 분양권이 주어지냐. 3주택을 재건축 3주택까지는 공급이 가능해요. 앞에서는 10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밀억제권 내에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과밀억제권이라도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경우 3개까지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의 대상 아파트를 4개를 가지고 있다면 조합 설립이 이전에 1개는 팔고 3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팔아서 소득을 보고 3개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다. 그러나 4개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3개의 분양권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공동 분양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이전에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3개밖에 안 나온다. 이번엔 뭐냐면 세 번째는 과밀억제권 내에서 투기 지역 내에서는 전종자산의 평가액 또는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개의 분양권을 주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2개라는 거는 이와 같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1+1이라는 얘기. 하나는 30평 이상의 이 분양권을 받고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 3년 동안 있다가 처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리해서. 3년 이내에 그 내용을 좀 읽어봐 주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밀억제권 내이고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는 하나를 받는 게 맞지만 이렇게 정제자산 평가액이나 주거전용 면적이 범위 내에서 1+1을 받을 수가 있다. 1+1. 결국 하나인데 권리가액이 높으면 정정자산의 평가액이 높으면 그 평가를 어떻게 계산하냐. 평가액이 어떻게 하냐면 다만 2개 입주권 중 1개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과 1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추가로 받은 전용면적 60제곱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전고 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매가 금지된다. 유의할 점은 이전고 시일은 준공인가일이 아니고 입주하고 나서도 몇 달이 지나서 이전고 시일을 하고 아파트 보존등기가 된다. 따라서 아파트가 보존등기 이후에 3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법조항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은 도시주거 및 도시정비법, 도시주거 및 정비법에서 이 약자를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죠. 이번엔 재개발에서는 몇 개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과밀억제권 투기과열 지역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데는 하거나 이 경기도 일부 이 지역 같은 데는 그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 종전에 권리가격이 높으면 이 권리가격이라는 건 종전자산이 감정가에다가 곱하기 그 비례율 곱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높으면 그 분양권 하나에다가 60제곱 이하 소형주택을 1+1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재개발도 비슷한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받을 수 있느냐?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같이 조합수만큼 조합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개발 사업구에서는 주택이 종전자산의 평가를 합산해서 하나의 주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서는 하나의 그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 자기가 이제 그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다, 3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2일 이전에 팔면 각각 분양권자를 받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기 기준일 이후에 팔면 전체를 3개를 전체를 합산해 가지고 그 공동 분양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주택을 뭐 그 사거나 이랬을 때 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면 공동 분양권자가 될 수 있고 잘못하다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 다만 일정한 요건에 맞추면 1+1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요건은 어떠냐면 건축물이 연면적이 분양받고자 하는 2개의 아파트 전용 면적이 합계보다 큰 경우, 단독주택인 경우 토지 플러스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분양받고자 하는 2개의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의 합계보다 커야 한다. 또 분양받고자 하는 2개의 아파트 중 1개는 이제 59제곱미터형을 의무적으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 아파트는 이정부 시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다. 위 1과 2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2개의 입주권을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2개의 합계가 또는 1개가 큼으로 인해서 합계가 위 1과 2 조건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 1+1 분양권, 즉 하나는 30평대 초과,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를 받을 수 있는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뭐 1+1도 하나의 분양 자격을 받는 거에 이제 좀 편법이죠.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이제 하나의 분양 자격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이제 권리가액이 크면 1+1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건축에서의 분양 자격하고 재개발에서 분양 자격 몇 개를 가질 수 있나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